순창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가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110명의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선인들을 소개합니다. 전주시가 김제, 완주, 임실 등 4개 시군이 함께 쓰는 광역소각장을 새로 짓기로 했지만 부지 선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순창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농협 조합장을 뽑기 위해 투표 순서를 기다리던 주민 수십 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고령자가 많아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협 주차장에 투표를 하기 위해 늘어서 있는 주민들. 갑자기 화물차 한 대가 이들을 덮칩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곳은 조합장 투표소 출입구입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인해 지붕은 내려앉았고 유리문 파편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과 70대 남성 2명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또 중상자 5명 등 모두 17명이 다쳤는데 10명은 7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목격자들은 화물차가 속도를 내더니 그대로 주민들을 치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놀랬죠. 여기 사람들은 다 놀래버렸죠. 사람들이 그렇게 한두 장 아니고 다 넘어가서 깔려있는데 뭐 움직인 사람이 별로 없고. 경찰은 투표를 마치고 차로 이동하던 70대 남성의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을 세게 밟아서 그 옆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을 충격했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차장에는 주민 40여 명이 있었지만 차량을 통제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농협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현장을 점검했지만 차량 통제에 대한 별도의 요청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그 전날도 와서 투표 현장 확인하셨고.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변한영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가 오늘 오후 5시에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율은 81.2%로 4년 전 선거와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를 제외하고 모두 89명의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현재 개표 상황과 당선인 현황을 강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전주농협에서는 이민규 현 조합장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임 당선자는 3,300여 표를 얻어 경쟁자인 최균식 후보를 따돌리고 3선고지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지지해 주신 조합원님들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전주농협이 대한민국 최고의 농협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외 이 시각 현재 확정된 당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전주농협 이우강, 전주원예농협 양승엽, 군산농협 박형기, 대야농협 한전수, 서군산농협 김기수, 회현농협 김기동, 동진강 낙농축협 김투호, 전북인삼농협 신인성, 삼례농협 강신학, 부기농협 김영배, 구천동농협 김성공, 무주농협 곽동열, 장수농협 김용준, 오수관촌농협 정철석, 임실농협 최동선, 전북한우협동조합 김희동, 무진장축협 송재근, 임실축협 한득수, 임실치즈축협 이창식, 구림농협 김순영, 순창농협 김성철, 개화농협 이석훈, 군산시 수협 김광철, 진안군 산림조합 송윤섭, 무주군 산림조합 박철수, 임실군 산림조합 정회석. 당선인들은 오는 2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JTBC 뉴스 강혁구입니다. 전북경찰청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모두 4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67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품 향응 제공이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 선거운동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 산림조합장과 조합장을 비난하는 우편물을 보낸 조합원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숨진 고 성공일 소방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한 총리는 성소방교의 희생에 많은 국민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마음이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의 산업재해 부상자 2명 가운데 남아있던 1명도 끝내 숨졌습니다. 2명의 부상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5일 39살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56살 노동자도 오늘 숨을 거뒀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세아베스틸에서 공장 연소탑 냉각 장치에 열기를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리다 갑자기 분진이 떨어지면서 얼굴 등 전신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주시와 인근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주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운영 기한이 끝나는 3년 뒤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전주시가 새 소각장을 짓기 위해 내일부터 부지 선정 공모 절차에 들어가는데 희망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주 광역 소각장입니다. 전주와 완주, 김제, 임실 등 4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400톤을 처리하도록 설계됐지만 시설이 낡아 현재 300톤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노후화돼서 그래서 한 270, 80톤 정도 태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계속 누적이 돼서 이제 쌓이고 있는 거죠. 3년 뒤에는 운영 기한인 20년을 채워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3,800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하루 5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 지역을 찾기 위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입지 선정까지는 1차 신청이 돼가지고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기까지는 빠르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하지만 환경 피해를 우려해 소각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지역이 없으면 자치단체가 직접 정할 수도 있지만 주민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대체 소각장 건립이 늦어지면 기존 소각장을 연장해 사용할 수밖에 없어 소각장 부근 주민들의 설득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살에서 5살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특별활동비와 차량 운행비 등으로 매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왔지만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남원과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6년까지 남원과 정읍에 각각 70억 원을 들여 임산부실과 급식시설 등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인구 감소 지역인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공약인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를 위해 30여 개 기업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전북도 의회 도정 질문 답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30여 개 기업 가운데는 1,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장기업 투자 정보여서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호봉 신임 전북대학교 총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북대를 세계 100대 대학으로 육성하고 학생 중심 대학,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학교를 세계 100대 대학으로 만들겠다. 양호봉 신임 총장의 취임 일성입니다. 양 총장은 이를 위해 임기 동안 전북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은 계속 줄고 대학 재정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자신이 먼저 발로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세이즈를 위해
캠퍼스 안보다 캠퍼스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제가 뛰겠습니다. 또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을 위해 장학금 등 복지 혜택을 한층 더 늘리고 국내 주요 거점 대학과 공동 학위제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사회화의 상생도 강조했습니다. 대학 내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도내 시군들과 지역 연구소를 설립해서 지역 발전에 앞장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소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역 국책 사업을 발굴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발전을 견인하는 JBNU 지역 연구원을 설립하고 지난 7년간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문 전북대의 청렴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감사실을 신설해 연구 분야로 한정돼 있는 감사 범위를 대학 전반으로 넓혀 학내 비위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전북대가 신임 총장 취임과 함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전라북도가 교육부가 공모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이른바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라이즈는 그동안 교육부가 맡았던 대학에 대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대학이 소재한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는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기금본부 제2전설이 계속 나오는 건 제3금융중심지 추진을 방해하는 세력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같은 제2전설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금융도시 추진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의회도 성명을 내고 도민들이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약속대로 금융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북 출신인 조수진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오늘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조 의원은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득표율 13.18%를 올려 3위로 당선됐습니다. 조 의원이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전북 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수군이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김제시가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청년 농업인을 모집합니다. 최종범 기자가 전합니다. 장수군이 오는 31일까지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신청은 읍면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며 지역농협 등과 맺은 출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나은 농업 환경을 조성하여 농가들이 걱정 없이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청년농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김제시는 최대 12명을 선발하며 임대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남원시가 우체국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파악해 지원하는 공익우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원시는 우편 배달 과정에서 집배원이 파악한 위기 가구에 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분들이 빈곤이나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이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초급, 중급, 국적취득반 등으로 운영되며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최종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상공인위원회 소속 소상공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렸다며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 같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배달 음식점 7곳이 위생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6일부터 닷새 동안 배달 음식점 3,9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도내에서 7곳이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했거나 종사자의 건강 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난방 효율이 좋은 전옥스 보일러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저소득층에 520대, 일반 가정 11,000대 등이며 각각 60만 원과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옥스 보일러 2만 2천여 대를 보급했습니다. 익산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익산 시민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와 충돌해 숨진 경우 또는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을 때 최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군산시 옥산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와 철물 공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새벽에 전북 서해안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1도,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21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